음, 이제 앞으로는 저걸 좀 할 거야. 저기 뭐야. 근데 메인 아이디어 잡는 연습을 좀 하게 될 텐데, 어디 갔니?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자, 이거 이제 통계 다 짜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수백 지문 분석해가지고 나온 거거든, 이게. 메인 아이디어 기술은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지 틀을 잡은 거야. 근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제점 포인트가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왜냐면 자기 주장이니까, 주장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점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된다, 또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뭐다, 또는 이게 문제의 해결책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 그래서 부정구도 문제점의 포인트에 놓고, 다른 질문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아. 알았지? 그 프린트 따로 있을 텐데, 이거? 보고 있지? 그래서 자, 여기서 질문. 문제점 원인 해결책이 다 얘가 뭐 문제점이 1번, 2번, 3번, 셋 다 나왔다고 했을 때, 문제점만 나온 보기가 답일까, 원인이 나온 게 답일까, 해결책이 답일까? 해결책이지. 왜냐? 해결책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문제점이 메인 아이디어 되는 경우는 딱 문제점만 기술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이제 원인이나 해결책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깔아놓고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맥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 해서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이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원인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일반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래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 사고야. 한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야.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네 다 틀렸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 그랬다고 욕먹지. 응?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야. 특이하게. 왜냐면 개인이 중요하지 집단이 중요하지 않아. 집단 속에서 개인이 두드러지는 것을 한국은 회피를 하고 근데 거기서는 집단 속에서 당연히 자신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분위기야. 음. 그래서 일반적 사고, 즉,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라고 하면 보통은 반대로 내용이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소재로라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일반인의 반대가 뭐겠어? 전문가지. 그지? 전문가 소견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기술하기도 해. 사람 이름이나 통계 리서치 결과나 스터디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았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점이나 뭐 일반 사고나 전문가나 이쪽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대조 내용 전환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however나 뭐 이런 거. 근데 however에다가 좀 밑줄 이제 정리했으면 하는 게 벗어나는데 however 대신에 still이나 yet도 though도 얘도 however 혼자서 however랑 같이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알았지? 요거 꼭 알아둬야 돼. 이거 백지 시험 봐야 된다. 뭐요? 이거? 전체요? 응. 빈종이. 알았지? 자, 오늘도 맵 쓰고 가시고요. 응. 단어 쓰고 가시고요. 응. 알았지? 응. 그래서 then 해서 뭐뭐 보다. 그다음 두 개 이상 언급. 이런 거 이제 이게 이제 대조예요. then이나 두 개 이상 언급하면 이게 대조 포인트로 잡으면 되고 꼭 웬만하면 챙겨두는 게 좋고 이분도나 while이라는 거는 문장끼리 대조예요. 예를 들어서 while 하면 반면이잖아. 그지? while A, B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보통 이렇게 안 나오죠? 이제 A, while B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이 반면이라는 뜻인데 그럼 요거 두 개가 문장이 서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접주동이 아닌 요 포인트가 더 강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의 문장끼리 대조 잡아서 부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전체 뭐 아예 앞뒤 대상을 달리 잡아서 대조를 시키거나 내용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대이나 대상 두 개 이상을 아예 언급을 해서 대조를 아예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대조나 내용 전환. 그럼 대조와 내용 전환의 차이가 뭘까? 대조는 조 상황을 위한 내용전환은 한 기자를 하는 거. 일단 대조는 둘 다 반대긴 한데, 둘 다 반대긴 한데, 대조는 일단 대상이 달라. 네, 앞에는 A가 이제 파지티브한데, 반면에 B는 네거티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다르고 서로 이제 상대적인 성격을 까는 게 대조라면, 내용 전환이라는 거는 대상은 같아. 근데 대상은 같은데 얘가 파지티브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네거티브한 측면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이건 A지. 이게 내용 전환이야. 그럼 선생님, 내용 전환과 대조가 굳이 구별을 해야 되나요? 해야 돼. 해주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게 벗이나 however가 나왔을 때 이게 대조인지 내용 전환인지 둘 다 쓰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황을 뒤에 문장 봤더니 이거 대조다 그러면 앞에 다른 대상이 올 거야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근데 이게 내용 전환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 앞에 대상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고 들어갈 때 어버버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순서 문제나 다른 거 내용 정리해 줄 때 however but은 잘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용 전환만 생각하고 다음 게 중요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틀어지는지 그 포인트를 잡아라. 어떤 포인트가 틀어지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게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실험 관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이럴 때는 대조군 확인 꼭 해주세요. 40분, 예를 들어서 한 40번? 모의고사 40번 지문이 있거든. 거의 이거는 이제 실험 관찰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대조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남자가 인기 있느냐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남자가 인기 있냐, 아니면 키 큰 남자가 인기 있냐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대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그치?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얘 하나만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다른 딱 하나의 조건, 요것만 대조군이라 하고, 이 대조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랑 메인 아이디어가 결부된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다음에 조건, 수단, 방법, 원인, 이거는 원래가 내용상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by ing 많이 나오고요. how나 이런 거, because of I 이런 거. 특히나 ww 이거는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거 아예 주제문으로 많이 나와요. 주제문. 많이 나오고. 알았지? 아. 자, 그리고 나열이라는 경우, 이제 moreover나 이제 also나 even 이런 것들은 다 나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런 나열이 이루어질 때, 근데 이거 설명했었나? 처음이지? 응. 나열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공통점 잡으세요. 근데 공통점이 전혀 안 잡힌다면 다양하다, 많다 이렇게 메시지를 끌어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연결어 파트도 나중에 더 할 텐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이거 정리되면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연결어 파트는 이런 식의 연결어들 요 다음에 내용이 중요하다. 고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디테일하게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몇 개만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강조 방식. 이건, 요런 방식, 요거 이제 양따옴표. 양따옴표 하면 보통 이거 뭐야? 말하는 건 인용문이나, 이 양따옴표를 쓴다는 건 보통 이제 인용문도 많이 쓰고요. 말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단어적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기도 해.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Hey, you're so handsome. 이런 거.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핸섬하지 않다는 뜻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 알았지? 그래서, you're so handsome.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쟤 잘생겼대. 뭐 이러면 안 돼. 응? 손가락을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못 든 척 하든가. 뭔 말인지 알겠지? 제일 좋은 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지 다시는 그짓 안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하이픈이나 요런 표식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은 부가 설명한다고 하는 건데, 보통 부가 설명 왜 하겠어? 중요하니까. 수식구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수식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관계사 수식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준동사를 이용한 수식구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식은 왜 하겠어? 중요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의 수식구나
부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는 거다. 저는 쓰잘데기 없는 거에다가 부가 설명을 크게 달지 않아요. 알았지? 기울어진 채나 볼드체. 근데 볼드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울어진 채. 무슨 말이냐면 LOVE 이게 기울어지지 않은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이제 기울어진 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요런 것도 이제 일종의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만 딱딱딱 집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면. 음. 그다음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나 일화 앞에 보통 메인 아이디어, 예시나 일화 앞에 보통 메인 아이디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왜냐하면 예시나 일화는 굉장히 길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주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안 나와도 좀 디테일하면 이거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질문이나 대답 있죠. 질문이나 대답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해요. 왜 뭐 글인데 굳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주제니까 집중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험 봐도 돼요? 그럼요. 음. 자, 다 적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제 부분 정리를 해줄 텐데